어때요? 여러분 금붕어한테 ABC 가르쳐주면 금붕어가 A라고 알아요? 모르죠. 이제 앞으로 인공지능을 안 한 친구들은 금붕어 수준으로 내려가는 거고, 아닌 친구들은 사람 휴먼까지 올라오는 거죠. 여러분 금붕어가 되고 싶으세요? 사람 되고 싶으세요? 네? 사람 되고 싶죠?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할 거면 남한테 밀려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하면서 넘어지더라도 먼저 하면서 끌고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예요. 선진국은 앞에서 넘어지더라도 앞으로 가면서 룰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선진국. 후진국은 선진국이 만든 것을 끌고 뒤에서 따라오는 게 바로 후진국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진국이 되지가 않으면 말할 권리도 없는 거예요. 앞에서 하는 대로 따라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앞에서 하는 대로 따라만 하는 거는 로봇이 더 잘하잖아요. 맞죠? 휴게소에서 음식을 만드는데 뭘 뜨다가 또 주말에 또 요리하는 게 짜증난다고 하니까 휴게소에 로봇을 도입을 했습니다. 이 로봇은 1시간에 12개의 요리를 동시에 만들어요. 그래서 휴게소에 주방장이 없어졌죠. 김밥을 많은 로봇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네일아트하고 페디큐어 만드는 로봇이 또 만들어졌죠. 그래서 AI 살롱이라고 해서 뷰티 살롱이 만들어졌어요. 지금 시대는 이런 시대예요. 그런 것들을 제가 지금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처음 듣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미 듣는 친구도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리터러시예요. 이 리터러시가 뭐냐면 사람들은요 자기가 아직 알고 있는 단어만큼 세상을 본대요. 세상을 봤을 때 100이라고 했을 때 내가 이 시기를 안다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모르는 게 80인 줄 알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것조차 모르는 게 50 넘어요. 그거를 줄여줄 수 있는 게 바로 리터러시다. 그럼 데이터 리터러시는 뭔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GPT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GPT는요 사전 학습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 보면 GPT를 소문자로 쓰는 친구도 있는데 약어로 된 건 조금 대문자 주셔야 돼요. 채팅과 같은 식의 GPT 사전 학습된 챗봇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그래서 어떤 친구들 GPT 소문자 쓰면 이제 안 된다는 이유인지 알겠죠? 그러면 사전 학습이 됐다면 누군가 얘를 가르쳐줬다는 거잖아요. 어떤 걸 가르쳐줬을까? 바로 영어라는 거죠. 영어가 92.6%가 되는 거고요. 한국어는요, 사용자가 8천만 명밖에 되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0.02%도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우리는 한국어에 특화된 GPT라고 얘기를 하지만 한국어 해봤자 8천만 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사용한 것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작죠. 그래서 우모양 개구리라는 거죠. 데이터가 많아지면 눈치가 빨라지거든요. 아닌 게 많으면 누가 뭐 척해보면 이렇게 알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GPT-3하고 3.5 이유는 어떻게 되냐면 GPT-3 이전에는 가장 적절한 건 뭘까지만 3.5 이후부터는 어떻게 답변하지 도움이 되지가 된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멀티모달이에요. 아까 MMM 나왔죠? 그죠? 멀티모달이 왜 중요하냐? 아까는 어떻게 답변하면 되지라고 했지만 멀티모달이 되면서는 저 주인은 왜 저 정도밖에 얘기를 못하지가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사과를 봤을 때 어때요? 사과 딱 나왔을 때 사과 하면은 먼저 색깔을 떠오르는 친구도 있는가 하면 사과가 그냥 썩은 것 같아. 그러니까 얘를 뭘로 하지? 사과잼을 만들까? 애플파이를 만들까? 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옛날에 먹어봤던 그 홍옥이 생각이 나서 사과도 너무 싫어서 못 먹겠어 이런 친구도 있을 거고, 그쵸? 또 사과 하니까 영어로 애플 이렇게 하는 친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잖아요. 이게 멀티모달이에요. 인간이 사과를 이해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멀티모달은요 인간과
제대로 소통한다. 나중에는 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챗봇한테 물어봤을 때 얘가 상담을 해주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이게 더 좋아. 이렇게. 그래서 전에는 텍스트로 우리가 사과 치잖아요. 그러면 챗봇이 사과라는 정보를 찾아달라는 거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지 않는 거는 그 이상 생각을 못한 거죠. 근데 이제는 멀티모달이 되니까 얘가 왜 사과를 물어봤는지까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전에 중학교 애들 수업할 때 영상을 딱 보여주면서 여러분 제가 왜 수업 중에 이 영상을 들고 왔을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애들이 선생님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영상 가져오지 않으셨어요? 라고 답을 맞춘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제가 아까 처음에 재밌지만 게임을 갖고 왔잖아요. 그 게임을 왜 이제는 갖고 왔는지 이제 아시겠죠? 그렇죠?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부분. AI는 마찬가지라는 거잖아요. 그거를 AI가 알아챈다는 거예요. 저 주인이 왜 사과를 그 하루 앞에 많은 과일 중에 사과를 물어봤지? 이를 안다라는 거죠. AI가. 그게 멀티모달이라고요. 목소리까지 갖게 되고요. 감정도 이제 파악해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내가 기분이 안 좋아서 목소리 잠깐 앉으면 친구들도 나한테 전화해서 막 수다 떨 친구도 알아서 조용히 하죠. 그쵸?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GPT가 저 주인 오늘 좀 기분이 안 좋으니까 농담 좀 더 해야지. 아니야 오늘 저 주인 오늘 기분이 좋은 거보다 내가 약간 개그도 상관없을 것 같아. 이거를 갖다가 GPT가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언제? 6개월 뒤에. 거의 6개월마다 이게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빅테크에서도 음성 AI 비서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누구나 음성 AI 비서를 가지고 있는 시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 생성 AI를 많이 검색할까라는 부분을 이제 구글을 가지고 작년에 12월 달에 검색을 해봤더니 1위가 필리핀이었고요, 2위가 캐나다고 3위가 싱가포르였어요. 여기서 문제. 우리나라는 몇 위일까요? 4위. 네. 4위 엄청 좋겠죠. 4위 아니에요. 몇 위일까요? 우리나라는 10위. 순위에 없어요. 순위 없어요. 국내 268건밖에 되지가 않아요. 일본은 210건이에요. 홍콩은 더 높아요. 그래서 손정희 회장님이 아까 금붕어를 얘기한 거예요. 너희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금붕어 취급돼. 왜냐? 여러분 메타버스라고 혹시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메타버스라는 건요, 세 번째 인터넷이라고 해서 인터넷에 인공지능이 결합이 된 게 메타버스예요. 그럼 메타버스 스기가 보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 지금 막 외국 친구랑 막 얘기하려면 갑자기 울렁증 생기죠? 영어 울렁증, 언어 울렁증 이런 거 생길 거예요. 이제는 메타버스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 70개 나라가 그냥 동시 통역이 됩니다. 실시간 번역이 되고요. 거리가 상관이 없고요. 근데 거리가 상관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이렇게 대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를 2시간 만에 갈 수 있는 비행기가 만들어진대요. 내년에 만들어지는 비행기는요, 미국에서 우리나라까지 3시간 반에 옵니다. 일본에서 지금 만들고 있어요. 에어포스원이라고 대통령 타는 비행기 있잖아요. 그 비행기는 4시간 반 만에 한국에 와요. 이제 그런 식으로 거리가 없어지고 언어가 없어지고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누구를 쓰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88만 원 MZ세대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회사에 취업을 한다고 했을 때 회사에서는 3시간밖에 고용을 안 합니다. 나머지는 인공지능으로 나머지 시간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을 뽑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월급제가 아니라 타임베이스제로 바뀌어요. 그게 2017년부터 도입이 됐고요. 시간제가 아니라 이제는 초 단위로 바뀝니다. 1초에 당신은 얼마의 사람입니까?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를 줬다고 했을 때 저는 이거 3시간만 할 수 있는데요. 그래요? 얼마나 몇 시간이야? 이렇게 돼서 경영되는 거예요. 왜냐? 사람을 한 번 뽑아서 프로젝트 베이스를 돌리면 신입사원한테 한 명 뽑을 때마다 1억씩 들어간대요. 그런 것 같으면 차라리 그 프로그램을 갖고서 돌리거나 필요한 부분만 하는 게 더 회사에서는 낫다라는 거죠.
이제 글로벌 회사도 지금 거의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리튼에서 대거 해고했다라고 뉴스가 나왔고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도 사람을 대거 해고한 게 다 나오고 있었죠. 이제 이렇게 돼서 앞으로는 대기업의 50%가 없어집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얘기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별 GPT의 정답의 근점들을 봤을 때 이게 GPT예요. 이게 우리나라고 보시면은 다국어 LMM은요 영어가 아닌 언어로 프롬프트를 한다고 했을 때도 듣고 들은 게 영어니까 서구적밖에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종차별이라든지 문화 다양성을 무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영어로 쓰셔야 된다는 게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 AI가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관련 소송들도 막 지금 계속 되고 있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종적 편견, 그 다음에 저작물의 도용, 가짜뉴스, 딥페이크 이런 것들이 막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그거 하셔야 돼요. 친구가 친구 목소리로 사기치는 거예요. 딥페이크로.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친구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그 전쟁 영화 이런 거 보면은 암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서로 암호를 만들어 놔야 거죠. 그 암호를 듣고 아 얘가 진짜 친구구나, 가짜구나 이거를 판단할 수가 있는 그런 시그널이 이제는 필요한 시대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직장 내 AI 업무하는 분을 볼게요. 우리도 그 AI 모습 만들어봐. 요새 이러고 있어요, 사람들이. 직장마다. 그러면서, 거기 이번에 똘똘한 신입사원 왔다는데, 그 신입사원한테 AI로 뭐 좀 하라고 시켜보지?